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방 PD입니다. 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아, 오랜만이네. 이놈의 코로나가 이게 이상가족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렵네 어려워. 네. 자,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 제가 오늘 사실 이제 두 종목을 준비했거든요. 오, 두 종목이나. 같은 섹터에 있는 두 종목입니다. 예. 야, 이거 가뜩이나 지금 별로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고민도 안 하나 봐. 악재는 이제 반면으로 호재를 나타내는 종목이 또 있고. 와, 예. 그렇지. 악재를 바라보면 안 되고 악재를 통해서 호재를 바라보면 또 종목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 접어들고 있잖아요. 뭐 올해만 하더라도 연말까지 한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수혜주 중에 보험업종 한 종목과 은행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 고개가 그냥 저절로 네. 따라서 끄덕끄덕끄덕해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기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보험업종 갖고 왔고, 그 중에서도 한화 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을 한화손. 가져왔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보험사가 왜 수혜주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사실은 이제 보험사는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보험 그 고객들로부터 이제 보험금을 보험료라고 하죠. 보험료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 굴리느냐? 안정적인 투자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채권 쪽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어떤 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따졌을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그 채권이 있다. 네. 그런데 그 5%였다.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5%였다 그러면 9,500만 원에 사는 거지. 근데 그게 10%로 올랐어. 금리가 올랐어. 그러면 할인율이 10%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앤세일이 더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지만, 보험사는 그렇지만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니라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뭐 1년짜리 이런 걸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이 채권의 그 뭐랄까 만기일까지 버티는 거를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 만기까지 거래를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듀레이션이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가 인상하면 손해야. 왜냐면 조금 갖고 그렇죠. 있다가 네. 파니까. 그러니까 나는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손해잖아. 네. 근데 보험사는 듀레이션이 길어.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있어? 받을 수 있는 그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보험 가입자들한테 그 보장 이율이 있잖아. 네. 보장 이율이 2% 있을 때 보장 이율은 훨씬 작을 거 아니야? 근데 3%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3%가 되는 거고, 그 공시율은 뒤따라 올라온다면 그만큼의 거기에서 차이 나는 만큼 이익을 버는 거지. 한마디로 그냥 평가 이익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지. 평가 이익이라고 봐야지. 실질적인 이익이 이익이라기보다는. 네, 평가 이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 만기까지 들고 갔을 때의 어떤 평가 이익을 미리 땡겨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제 보험사는 금리 인상기에는 수혜주로 보고. 굉장한 수혜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사실 보험사는 코로나, 특히나 손해보험 지금 그렇지.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 나도 막. 어떤 건가요? 혹시 제가 겹치는지 뭐 아니, 얘기하시오. 저는 뭘로 봤냐면 사실 제가 그 코로나 이후로 일단 제 기준에서는 감기를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 걸리는데 병원을 갈 일이 없었어요. 감기 걸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실비보험 같은 경우 청구할 일이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통사고율이 좀 많이 줄었지. 많이 줄었어요.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다 보니까 청구하는 사람도 없고 청구 건수도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보험사는 수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갈 돈이 안 나가니까. 예.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반대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어떻게? 그래서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지 않냐. 네. 그런 측면이 있다.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할 건데 당했다 또. 부연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딱 그 부분이 자 투자 전략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상승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되잖아요. 괜히 나섰다가 본전도 못 걷지.
아무튼 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뭐 금리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상승이 지속된다면 예, 계속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보험업종 중에 저는 그 중에 하나손해보험을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는 종목 은행주 중에 하나금융주주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금융지주가 예전에 우리 뭐 금융업계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공격적으로 영업하기로 유명한 하나금융지주가. 네. 근데 이게 저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면 다른 보수적인 은행보다는 하나금융지주가 그 공격적으로 좀 수익성이 높은 그런 상품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저가 지금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하나금융지주가 하나라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궁금하네.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그렇지, 맞아. 기업이에요. 자, 어제였죠. 금요일 날 장 종료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무슨 공시야 또? 1,500억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걸로. 소각한다고? 네. 매입이 아니고? 소각입니다. 야, 괜찮은데. 네. 다시 봐야겠는데. 네. 소각은 몰랐어. 네, 소각한다는 공시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은 하나 손해보험만 다루려고 했었는데 네. 어차피 맞물려서 같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같이 그렇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금융지주를 가져온 거고요. 그 소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은행주가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도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대출이 그렇지. 대출이 나갈 때 이자가 높아지면서 그렇지. 수익이 높아지는 건데 예대 마진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신정부가 또 출범하잖아요. 신정부 출범할 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LTV나 이런 거를 좀 완화하기로 그때 그렇지.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자, 대출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다만 지금 보면은 신용대출은 좀 줄고는 있거든요. 대신에 담보대출 쪽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살펴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게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자,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이미 반영된 거냐, 아니면 앞으로도 더 갈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꼭 들어봐야겠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우선은 하나 손해보험 기업 그 재물을 좀 살펴보면, 옳고. 네, 뭐 이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안정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잠깐만요. 그래도 좀 보긴 봐야겠죠. 금융회사니까 뭐 부채 비율 높을 수밖에 없고 네. 유보율 그렇고 이런 원래 ROE나 이런 걸 봐야 돼. ROE 7%. 네. 괜찮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위치를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자, 주가 위치가 노크 똑똑. 네, 주가 위치를 좀 주봉으로도 좀 보겠습니다. 일본어 볼 때랑 주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르네. 완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시작이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가지고 온 건데, 만약에 이것만 봤을 때는 부담 부담 100배인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봉으로 봤더니 이제 시작이네. 거기다 금리도 이제 인상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나름의 공식 같은 게 있는데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세 방에 뚫는다. 한 방에 두 방에 세 방에 뚫는다. 라는 그런 세 방에 못 뚫으면 못 뚫는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금융주, 보험주가 좀 더 갈 것 같은데 왜 안 가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세 방에 뚫는 기간 동안에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차트만 보면 일단.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금융주를 그동안 투자를 해본 저만의 어떤 그 깨달음을 말씀드리면, 금융주는 장기 투자는 좀 애매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뭐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금리 인상의 이제 초창기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런 신호가 나왔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야 이거는 사실은 길게 안 보고 요즘에 그 시장을 좀 길게 안 봤더니 이거 하나 손해보험은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저랑 약간 관점이 다르시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뭐랄까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단을 그럴 수 있지. 예, 판단을 이게 당장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오히려 금리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루하게 올라갈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하락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상승할 것이라는 걸로는 지금 신호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예, 이때 저점을 만들고 예,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조정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상승세도 좀 가파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가파른 상승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예, 그 지루한 상승에 대해서는 경험을 많이 안 하다 거지. 보니까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정석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예, 급등했던 게 잘못된 건데 그게 당연하고 비정석인데. 예, 그게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순간 종목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어려운 이런, 거지. 예, 금융주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런 사람은 특히나 이거 절대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납득이 갔어.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저는 금융주를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다 보니까 금융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신호를 줬을 때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면서 조정 갔을 때 또 일부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치고 패고하면서 나가는 종목이거든요. 예, 어차피 이제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 그냥 갖고만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약간의 대응이 계속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예, 그게 이제 저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잖아요. 이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한 번 더 올라탈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의미인 거고 이걸 올라타서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예,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하나금융지주도 보면은 위에 있잖아요.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면 이거는 정반대죠. 오히려 그렇지. 아까처럼 보험주처럼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다만 이거를 왜 갖고 왔냐? 아니 그냥 자사주 소각한다는 그 소식에 이거는 한번 다뤄볼만 하겠다. 근데 저는 이것도 단타입니다. 이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진 않고요. 그냥 적당히 5만 원 이상 지금 48,750원에 종가 형성됐는데 적당히 5만 원 이상 한번 나오면 단타로 작은 수익률이라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어쨌든 금융주가 지금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 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단타를 치든 중기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이런 종목은 투자하면 좋겠다. 다만 종목마다 내가 투자하는 방식, 투자하는 전략이 좀 달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금융지주는 분명히 좋은 호재가 발생했고 뉴스가 발생했고 공시가 발생했고 좋은 종목이면 확실한데 그래도 지금 이거는 고점이다 보니까 지금 형국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그 의문점이 있거든요. 저는 기업 재무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나무랄 데는 없죠. 뭐 은행주야 지금 뭐. 나무랄 데가 없죠. 지금 아직 이게 그동안에 제대로 못 올랐는데 하나금융지주는 많이 올랐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만큼 반영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차트만 봤을 때는. 왜냐면 요 실적 대비해서 보면은 자, 이때보다 더 좋단 말이에요. 훨씬 좋지 지금. 사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못 미친 못 주가 미친 수준이잖아요. 주가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더 오를 만하다고는 봐요. 하지만 이게 금융주인 거죠. 좋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게 금융주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자,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은행 가느냐. 예. 맞아.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상승 자체적으로는 은행이 수혜주지만 또 지금 은행 자체가 존재가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런 또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지구상에 딱 두 종목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손해보험과 하나금융지주 두 가지 종목이 있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촬영 장소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진짜 더 어려워졌어 질문이. 하여튼 어쨌거나 질문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둘 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하나 금융지주를 보면 사실 이게 금융산업이라는 건 규제산업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무슨 배당금 같은 거를 뭐 몇 프로 수익의 몇 프로 이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됐잖아. 정부에서 규제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주주치나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과감하게 그 자사주 소각을 했잖아. 우리 대단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금융 지주를 선택할 것이다. 아니야.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어떤 금융 당국의 규제를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측면,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하나금융지주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 역사적인 고점에 가깝다 있다는 거지. 거기에 가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차트만 보면 하나손해보험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야. 이제 싸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그 주가의 흐름이라는 건 주기를 따른다는 거지. 어떻게 됐든 시기적인 주기를 따른다는 건데 네. 대개의 경우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 큰 시세가 5년이고, 그러니까 큰 시세가 10년이고 작은 시세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방 PD가 차트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 주봉으로 안 보다 보니까 하나가 야 이게 10,000원대 갔던 게 지금 4년이 넘었더라고. 4년 동안 하락했죠. 어. 하락하거나 조정 뭐 받았거나. 옆으로 기간 조정이든 네, 가격 네. 조정이든 그렇죠. 조정을 받았단 말이야.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러면 그 기간이 됐으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말은 지금 사실은 아니잖아. 그건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거 너무 빈약하잖아. 없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방 PD가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융회사에 그러면 악재가 있냐 이 말이야. 네. 근데 악재가 없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야말로 호재인데, 호재가 만발한 가운데 주가가 조정 내지는 정체 국면에 있다? 이것만큼 더 큰 메리트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 손해보험이 훨씬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규제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금융주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방 PD 말 맞다나 이게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이제 몰려들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안 온 이유가 사실은 리스크 한 가지밖에 없거든. 네. 규제 리스크. 근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금융지주가 굉장히 물꼬를 선봉에 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뭐 아니 질문 이렇게 하나 어물쩍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걸 중에- 또 끝까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니까. 그러면 하나 손해보험 해야지. 하나 손해면 아무래도 앞으로 더 열려 있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덜한 네. 하나 손해보험이 좀 낫지 않나. 여러분 정 선생님께서는 하나 손해보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 금융지주는 아니랍니다. 또 이런 식으로 몰아가네. 네. 아무래도 근데 제가 봐도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방 아까 보신 것처럼 주봉으로 제가 보여드린 이유도 그만큼 열려 있다라는 부분과 아직 반영이 되지 않는 호재, 그러니까 아까 뭐 사고 접수율, 뭐 그런 보상 건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었던 거에 대해서 아직 반영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그렇지. 부분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그 하나금융지주를 말씀드릴 때 짧게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가 위치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지. 예. 다만 그거 맞는 엄청난 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예, 거지. 1,500억 이상의 자사주를 수확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웬만한 기업이면 이거는 떡상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호재인데 주가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짧게 가보자. 예, 그래서 짧게 가는 거 좋아하면은 이걸로 가고 그것도 좋네. 네. 정말 제대로 된 투자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하나손해보험 쪽으로 가보고. 왜냐면 어쨌든 지금은 시장은 금리 상승이라는 걸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에 반응하는 종목 두 종목 중에서 내 투자 성향을 맞춰서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방 PD 정리 잘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게 입이 잘 안 풀려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 칭찬하면 안 돼.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소장님께서 갖고 오신 종목을 들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